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으로 자사 차량을 살 수 있게 허용하던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로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를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여파로 일론 머스크의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동환 기자 연결해서 어떻게 이 문제 바라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환 기자입니다. 네. 이게 아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가상화폐든 가상 코인이든 간에 투자하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막 출렁거리면서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게 불과 3개월 전 일인데 돌연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보세요?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전기차 메이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채굴 과정에서 상당량의 그 전기 에너지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비트코인이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랑 좀 결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머스크는 당연히 알았을 거고요. 머스크가 또 태양열을 이용한 축전지라든가 발전소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큰 투자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태도를 돌변했는가?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워낙 이 약간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어서 네. 이제 이런 발언 자체를 이제 예상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머스크가 당연히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리 없고 투자 전에. 네. 그리고 또 최근에 4월 말에 그 테슬라의 주요 투자자 중에 하나인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산입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와 궁합이 좋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이제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받으면 그게 이제 금전적인 가치,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전 세계에 더 많은 말하자면 친환경 발전을 이렇게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리포트 링크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다. It's true. 이런 트윗을 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랑 비교해봐도 불과 한 10여일 정도 만에 굉장히 딴소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환경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거고 뭔가 다른 속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암호화폐 채굴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POW라고 부르는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예.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면 그 사람이 이제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비트코인이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식은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POS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정해진 소수의 사람들만 어떤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서 채굴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는 이제 후자가 압도적으로 적죠.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 방식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것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 나올 때 주창했던 어떤 탈중앙화 철학과 결이 좀 안 맞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채굴을 못 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런 방식들이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업 증명 방식 채굴을 하다가 네. 최근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겠다 해서 이제 바꾸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어떤 암호화폐를 고르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그 소수의 채굴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더 영향력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방식이 사실은 이제 머스크가 오늘 얘기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하겠다 이런 일종의 선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설명을 들어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쉽게 돈을 벌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뭐 이른바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얘기한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진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꼭 볼 건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보다 더 조금 이제 다른 명분이나 이런 만한. 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트코인 또 이렇게 파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뭐 앞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오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네. 이 7시 정도에 한국 시간으로 7시 정도에 이제 이 선언을 했거든요. 네. 트윗을 했는데 그 몇 분 전에 그 테슬라의 그 전자지갑으로 추정되는 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추정되는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을 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팔고 발언을 해서 내려가니까 뭐 다시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배경 자체에는 비트코인 거래는 사실 누구나 원하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남이 거래하는 거를. 네. 물론 이제 그게 일론 머스크의 지갑인지 테슬라의 지갑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직업적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함부로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막 주가 조작하듯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머스크가 언급을 해서 또 폭등하기도 했던 도지코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뭐 일부러 악재를 터트린 거 아니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게 어떤 배경이에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지코인이 시총이 한 70조에서 100조 사이를 요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거의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을 손절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그럼 도지코인을 키우려나 이제 이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거, 도지코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악재를 일부러 터뜨렸다거나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추정이고 아직 뭐 그렇게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지코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도지코인 가격은 근데 이제 도지코인 가격은 지금 뭐 대중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네. 모든 알트코인의 가격이 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도지코인 제가 여쭤보기도 했지만 지금 머스크 폭탄 발언으로 단 2시간 만에 뭐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 넘게 증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시장 반응,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글로벌 가격으로는 이제 5만 6천, 7천 요 정도에 있었던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20% 정도 급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4만 6천대 정도까지 6천 달러대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회복해서 지금은 한 10% 정도 하락한 그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만 9천에서 5만 사이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SNS에서 지금 머스크를 비난하는 그 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냥 발언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트코인 좋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쁘게 얘기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일단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이제 좀 원색적인 비난 같은 거를 이제 SNS에 많이 쏟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지금 저희 청취자 4287님도 5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인데 이번에 비트코인에 넣어뒀는데 넣자마자 이런 변수가 생기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역시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머스크 한 사람의 발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 근데 또 이제 머스크의 발언이 또 주목받는 게 비트코인의 1%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 이 발언이에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지금
머스크가 주목하는 암호화폐 코인이 뭔지를 또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대한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방식으로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두 가지 채굴 방식이 있는데 머스크는 오늘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채굴 방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굴을 해야 되는데 특정 방식에 이 방식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1%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어떤 지분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게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운을 뗀 걸로 봐서는 평소에 머스크가 트윗하는 이런 패턴 같은 걸 보면 조만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또 이제 얘기하면 도지코인 사듯이 막 또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소중히 모아오신 돈을 이렇게 뭉텅뭉텅 투자하시는 거는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큰 변동성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머스크 발언으로 이렇게 출렁출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시장이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머스크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인물이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하면 일단 머릿속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고위험, 고수익, 위험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정관념들이 좀 있으셔서 근데 가령 만약에 머스크 효과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만큼 올랐다면 사실 오늘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계속 반등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 이제 한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10% 정도가 반등을 했고 그 가격이 거의 하루 종일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머스크 효과는 사실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 중앙화된 서버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게 된 첫 번째 디지털 시스템. 이라는 가치가 이제 분명히 고정적인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머스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상장 회사들이 네.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예.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레거시 금융들, 글로벌 투자 IB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포트폴리오에 산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머스크가 이 모든 것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에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네. 그냥 그렇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머스크의 발언 하나로 시장이 확 무너지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죠. 예. 머스크 발언 머스크가 돌발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발언하는 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또 일부 특정 코인 같은 경우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이런 걸 제재할 수단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재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아직 없어요. 규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근데 이제 머스크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에서 CFTC라는 기관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암호화폐 규제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 증권법상 이게 증권이다. 암호화폐지만 이건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SEC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제재 수단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1% 비트코인의 1% 미만 에너지에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까 설명드린 POS 방식의 블록체인일 경우, 암호화폐일 경우
요거는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머스크가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고르고 선택을 하고 이거를 뭔가 부양시키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도 증권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머스크가 그 테슬라 주가 가지고도 이 발언을 한번 했다가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사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규제 수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땅히 그런 수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도화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요즘에 이제 시세 조작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제도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시세 조작, 하나는 불법 다단계 사기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세 조작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참여하는 시세 조작이 있고 거래소가 참여하지 않지만 소수의 어떤 시세 조작 세력이 일정 특정 암호화폐 가격을 크게 올렸다가 그냥 다 팔아버리고 떨어뜨리는 요런 유형의 이제 사고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빈번하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거래소에 부여한달지 수시로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서 들여다보는 체크하는 그런 규제 방안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요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네.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희 기자들도 가상화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죠. 또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24시간이거든요. 이건 잠을 못 잡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돌반지 같은 거 쉽게 안 팔잖아요. 이게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이런 좀 삼성전자 느낌의 암호화폐에 그냥 묻어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동환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는 29.6도라 평년보다 7.2도나 높았습니다. 춘천은 30.8도, 영월 30.5도, 남원, 대구